교육 채널. 자, 오늘의 맞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석탈해와 호공입니다. 신라의 제2대 임금 남해왕 때였습니다. 가야국 해안에 배가 한 척 멈춰섰어요. 가야를 세운 수로왕은 백성들과 함께 해안가로 나아가서 북을 두드리며 환영했습니다. 아깝군 그려. 그대로 가야국으로 갔으면 자네랑 지혜 대결을 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 신라의 임금이 이주민이 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당신을 만나는 것은 운명이었나 봅니다. 가야국 해안에 나타났던 배는 바닷가에 멈추는 듯하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숨바꼭질을 하듯이 보이지 않던 배가 다시 나타난 곳은 신라 땅인 아진포 앞바다였습니다. 여기 어디쯤에서 의인을 만나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쯤이지? 드디어 신라 땅에 들어왔군요. 이 포구에는 사람들이 아진의선이라고 부르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 못 보던 배가 포구 앞에 출몰하자 무슨 배인지 그 정체가 몹시 궁금했습니다. 더구나 돛대 위로 까치들이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며 할머니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저 배의 정체는 뭘까? 그리고 저 까치들은? 아진의선 할머니는 조각배를 타고 나가 큰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배 안을 여기저기 살펴보자 갑판에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 대왕이었던 할머니는 상자 안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꼭 봐야겠어.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올지 몰랐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 고심에 고심을 하다가 하늘에 기도를 올린 후에 살그머니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상자 안에는 꽃미남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진의선은 심장마비가 올 정도로 대경실색했죠. 아, 그렇게 할머니를 처음 만나게 된 거로군요. 그랬지요. 그때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난 저승길로 갈 수도 있었지요. 결국 본인 자랑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티났나요? 아진의선이 대경실색했다고 하잖아요.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변한다는 거 어떻다는 거죠? 이런 걸 내 입으로 말해야 하나요? 그만큼 내가 잘생기고 꽃미남이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허허,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네요. 아무튼 갈 길이 바쁘니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할머니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미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디서 온 사람인가? 남자는 할머니가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7일 동안 배를 들락거리며 밥도 지어다 주고 물도 떠다 주며 사내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때서야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한테 너무했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나를 7일 동안이나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할머니의 정성에 감동해서 내 비밀 이야기를 해준 거지요.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 이야기란 게 뭔가요? 석탈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지려나 봅니다. 어떤 비밀인지 함께 들어가 볼까요? 나는 원래 용성국의 왕자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오래도록 아들이 없어 자식 얻기를 간절히 바라더니 7년 만에 큰 알을 하나 낳았지 뭐예요. 알이라고요? 그것도 큰 알이라면 누군가와 뭔가 닮은 듯 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계속해보세요. 이에 신하들을 모아놓고 물으니 사람으로서 알을 낳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여 상자 속에 넣어 배를 바다에 띄웠어요. 이런 알을 버린 거군요. 배를 바다에 띄우면서 부디 인연이 있는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집을 이루어 살라고 축원하여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붉은 용이 내가 탄 배를 보호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요.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참으로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사내는 본인이 신라 땅까지 온 연유를 자세히 밝히더니 두 종을 거느리고 경주의 명산 토함산으로 올라가 자기가 살 땅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살고 싶은 좋은 집터를 찾기로 한 거지요. 그런데 난 저 물색이란 단어가 왠지 기분 나쁘게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뭐 별일이야 있겠어요. 단지 기분 탓이겠지요. 난 내가 살기에 어느 땅이 좋은지를 찾고 싶을 뿐이에요. 아무래도 불길한데. 석탈해와 대결을 벌이게 된 호공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박을 차고 바다를 건너온 까닭에 호공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런 근거로 볼 때 신라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수행한 이주민 집단의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20년, 혁거세 38년경에는 마한의 사신으로 파견되어 불충한 조공을 꾸짖는 마한왕에게 신라의 성장을 과시하고 귀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호공이 박을 차고 왔으며 박혁거세가 박 모양의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박씨라고 불렸다는 공통점에서 박씨족의 한 분파라고 간주하는 견해도 있답니다. 이러고 보니 호공도 나와 비슷한 점이 꽤 있는 것 같군요. 그런가요? 나도 한때는 배포 좀 부릴 줄 알았지요. 한편 석탈해가 토함산 정상에 서서 경주 땅 곳곳을 내려다보니 초승달처럼 생긴 땅이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탈해는 눈이 확 뒤집혀져서 이 터로 다름질 쳐갔어요. 왜 그랬냐고요? 자기가 앞으로 살 집터로 최적의 장소였거든요. 딱 보는 순간 내가 오래 머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바로 계획을 실행했죠. 토함산이 어디냐고요? 토함산은 신라 수도였던 경주 근처에 있는 큰 산으로 불곡사와 석굴암이 이 산 속에 있습니다. 역시 난 꽃미남의 머리까지 천재인 것 같아요. 갑자기 몸이 으스스한 것이 예감이 좋지 않는걸. 그러나 오마이갓! 이를 어쩌나요? 그곳에는 호공이라는 사람이 이미 집을 짓고 번듯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무리 터가 좋아도 다른 사람이 이미 점유하여 살고 있으니 그 자리를 포기하고 물러났을 겁니다. 하지만 경주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이 사내는 달랐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내 집으로 만들고 말 테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방법을 찾기 시작했지요. 저는 아무런 의심이나 근심 없이 잘 살고 있었죠. 어떻게 할까 궁리에 궁리를 하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해냈어요. 어떤 거냐고요? 그는 집주인 몰래 집 주변에 숫돌과 숯을 묻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호공의 집을 찾아가 시치미를 뚝 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것 같은 꾀를 내어야 했지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탈해는 주인장을 부르며 자신의 조상님이 살던 땅을 다시 찾으러 왔다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어이가 없어요. 생전 처음 보는 놈이 가타부타 말도 없이 내 집을 저희 집이라고 우기다니 말이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다 우리 인연 아닌가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두 사람은 실랑이를 계속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우리 선조들이 살던 집이니 당장 내어놓으시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이 살고 있는 집을 내어놓으라니 말이 된다고 보시오? 결국 호공은 사내를 관청에 고발했고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관리가 호공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증거로 이 집 자리가 조상이 살던 곳인지 물어봤죠. 너는 무슨 근거로 이 집을 너희 집이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집터는 자신의 조상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살던 곳으로 집안은 대대로 대장장이 집안이었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본디 대장간을 했는데 잠시 다른 지방에 가 있는 사이 남이 들어와 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집 주변을 파보면 무언가 증거물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사내의 말을 들은 관리가 부하들을 시켜 집 주변을 파헤쳤어요. 당장 집 주변을 파보도록 하라.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아니나 다를까 듣도 보도 못한 사내의 말대로 땅을 파보니 숫돌과 숫 부스러기가 집 주변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리는 사내의 손을 높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차지해 살게 되었죠. 바로 이 사내가 신라의 제4대 임금 탈해왕입니다. 자, 잠시 역사 현장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역사 현장. 내가 살았던 시대는 기원전 BC에서 기원 후 AD로 넘어가던 무렵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고대 국가로 나라의 기틀을 갖춰가던 시기였어요. 전설과도 같은 탈해의 호공집 뺏기 이야기는 고려시대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에도 실려 있다고 하더군. 아이, 슬픈 현실을 역사가가 기억해 주는 건가? 슬픈 현실이 아니라 나의 기질을 기록한 것이겠지요.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